지금 세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모양 변화를 일으켜서 보통 오시는데, 몇 번의 이제 수술을 거치면 딱딱해져서 뭐 살인지 돌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주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 성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코 재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코 재수술은 무조건 코는 재수술을 한번 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코 재수술로 오셔서 뭐 아주 미묘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 재수술의 원인은 뭔지, 또 요거의 특성은 뭔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 재수술을 하시려고 오는 원인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코 재수술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모양 불만입니다. 특별히 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심한 염증으로 구축이 돼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실리콘이 조금 틀어졌다거나 혹은 코끝이 조금 대칭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식의 모양 불만족을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기에 환자분들이 모양 변화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지금 세대 말고 이전 세대의 코 성형이 됐던 방식들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세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모양 변화를 일으켜서 보통 오시는데, 제일 흔한 모양 변화는 뭐냐면 그냥 예전에 실리콘만 이렇게 절개하고 박아넣는 실리콘 박아넣기 시술을 하고 비주가 무너진다거나 혹은 L형 실리콘을 넣어서 코끝이 약간 들려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로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술이 예전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즉 비주 지지대나 비중격 확장 이식 없이 그냥 연골만 코끝에 삽입한다거나 지지 구조에 대한 수술이 부족해서 그거에 의한 모양 변화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실리콘이 튀어나온다던가 혹은 염증이 생긴다던가 그런 코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또 이제 흔한데, 가장 흔한 원인은 모양 변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 재수술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보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수술 후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코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그 미용적인 만족도가, 또 미용적인 완성도가 분명히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 재수술 환자의 기대치는 일반적으로 첫 수술 환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코 재수술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수술을 추구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얼굴의 작은 불만족에도 상당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작은 문제들에 집착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강박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이지 못한 1차 수술의 결과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오랜 기간 그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또한 그로 인한 대인관계 장애로 고통을 받게 된다. 재수술에 처하게 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1차 수술과는 다른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는 것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적절한 의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재수술을 1차 수술에 실패를 안겨주었던 의사에게 다시 맡기게 된다면 수술 결과에 대해서 극심한 불안을 갖게 된다. 교과서에도 재수술 환자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수술에 임하는 의사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재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부담감이 발생하는 시술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와 수술자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기대치와 의사가 또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상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하위 측비연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틀어져 있거나 일부 녹아서 없어져 있다거나 유착이 돼서 박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위 측비연골은 우리가 코끝 모양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걸어줘야 될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 구조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완전한 결과를 초수술처럼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자체의 박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절개를 하고 이렇게 그 조직을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정상 구조들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재수술 환자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구축코로 오신 분들은 여기 아주 딱딱합니다. 몇 번의 이제 수술을 거치면 딱딱해져서 뭐 살인지 돌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직 박리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박리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정상 구조를 찾기가 어렵고, 또 그 단단한 살은 나중에 우리가 코끝을 이렇게 다시 덮었을 때 늘어나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에도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조직이 몇 번 들렸다 내려왔다 이런 수술 과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류가 좋지 않게 됩니다. 괴사의 위험성도 증가되고
증가되고 또 감염의 위험성도 증가돼서 수술 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당연히 초수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항생제나 적절한 소독을 통해서 충분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도 단단하고 또 염증도 잘 오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조직이 구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방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나왔다고 해도 아무는 과정에서 조직에 이제 변형이 발생해서 그 모양이 그대로 안 나오고 아물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재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수술보다 재수술에는 당연히 이 밑에 쪽에 더 탄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비중격 연골도 없고 귀연골도 몇 번 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면 결국 늑연골을 써야 되는데 늑연골은 비주에만 쓰고 코끝에는 못 쓰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의 요구량은 많은데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적어져 있는 그런 재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이 재수술 환자의 특징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이 재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비중격이 무너져 있거나 이 지지 구조도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문제 있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손을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 기능적인 이상이 없는 초수술 환자에서 코끝을 세워놓는 거랑 기능적으로 무너져 있고 재료도 적고 피부도 딸리고 단단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미용적인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훨씬 난이도가 높은 수술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 재수술에 대해서 몇 가지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코 성형술이 이전 세대가 있고 요번 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는 비주, 즉 코끝에 대해서 아무런 뭐 큰 염려 없이 L형 실리콘으로 그냥 세워버린다던가 혹은 요 비주는 지지대 없이 그냥 실리콘 여기 박아놓고 연골만 끝에 몇 개 이식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주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이제 막 넘어오고 있는데 비주에 대한 지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코 성형은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코 성형을 꼭 재수술해야 되는 수술이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코 성형은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즉 첫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수술을 잘 해놔야지 재수술을 안 하게 되고 재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미용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초수술에서 모양이 한 번에 잘 나와줘야지 혹은 중대한 문제 없이 약간의 디테일만 바꾸면 되는 정도로 수술이 일어나줘야지 코의 미용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재수술을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수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오늘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실밥 뽑기도 전에 원장님 여기가 코끝이 연골을 한 장 정도 빼서 조금만 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봐도 코끝이 너무 높게 됐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 연골 하나 빼고 바로 꼬매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이거를 뭐 6개월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이런 거면은 바로 하는 게 나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코끝에 심한 휨이 발생하고 점점 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수술하면 안 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처가 안정화됐을 때 즉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로 잡는 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이제 2개월 정도쯤에는 이제 흉살들도 있고 한데 아물어가는 과정이 6개월 정도쯤에 완성이 된다고 보통 과정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 아물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을 다시 열어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덮었을 때 다시 휨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있다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물론 요즘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실리콘을 넣었는데 염증이 생겨서 막 농이 질질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열어서 세척하고 뭔가 염증에 대한 처치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모양에 대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그때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술에서는 주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비중격 연골도 있고 귀연골도 있고 즉 예전에 수술을 아무 연골도 안 쓰고 실리콘만 딱 박아놓고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랑 귀연골로 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중격 연골도 쓰고 귀연골도 쓰고 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재수술 환자분에서는 이 늑연골, 자가 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재수술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이 코끝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콧대에다가 실리콘을 사용하거나 다른 고형물을 넣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코끝에 대해서만 자가 조직이 꼭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술은 몇 번 이제 언급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초수술처럼 바로 미용적인 그런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일부분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금 틀어짐이 생기면서 수술방에서 만들어 놓고 나온 코 모양이 안 나와서 간단한 리터치가 필요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들은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수술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재수술이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